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1년 사이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반대로 역에서 1km 넘게 떨어진 신축 아파트는 같은 기간 오히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둘 다 대구의 신축, 4억 원대에 시작했습니다. 역세권이 정답이 아니라면 뭐가 정답일까요? 오늘은 대구 아파트 4억대 실거래 순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보고 그 안에서 진짜 오르는 단지와 빠지는 단지를 가르는 게 뭔지 데이터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4억대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4억대는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실수요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3억대는 선택지가 좁고 5억을 넘기면 부담이 확 커집니다. 그 사이 마지노선이자 황금 예산이 4억대입니다. 숫자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전체에서 최근 1년 4억 원대의 8사타입 기준으로 10건 이상 거래된 단지가 70개입니다. 달서구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북구와 수성구가 각각 11곳, 달성군, 동구, 중구가 각각 9곳, 남구와 서구가 각각 3곳입니다. 8개 구군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특정 구 하나의 기가 아니라 대구 전역에서 지금 4억대 거래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거래량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대망 1위는 달서구 유천동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65건, 평균 4억 3,722만원. 2위 달서구 월성동 월성푸르지오 55건 4억 6,283만원. 3위 역시 유천동 현대아이파크 45건입니다. 4위 중구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5위 동구 동대구 엘리넷들, 6위 서구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순으로 이어집니다. 10위 안에서 봐도 5개 구군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표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단지는 지은 지 3에서 5년밖에 안 됐고 어떤 단지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나이대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오른 곳과 떨어진 곳이 같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림을 여기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구 신암동 동대구 엘리넷들, 동대구 우방아이유쉘,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 전부 2020년 이후 준공입니다. 이 단지들 준공 1에서 3년차 가격이랑 지금 단지 가격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40곳을 넘게 비교했는데 뚜렷하게 오른 곳은 5곳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신한 곳은 20%가 넘게 빠졌는데요. 남구 봉독 한라하우젠트 퍼스트가 준공 초기 4억 2,927만원에서 지금 3억 2,717만원으로 23.8%가 넘게 빠졌고, 달서구 올배역 라운 프라이빗도 20%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단지들, 입지가 나빠서 무조건 떨어진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준공 당시 분양가 자체가 그 시점 주변 시세보다 높게 잡혔던 단지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주 몇 년 차가 지나면서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이 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실거래 데이터만으로는 분양가까지 교차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능성 중 하나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 5곳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북구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준공 초기 4억 7,258만원에서 지금 5억 1,139만원 8.2% 올랐습니다. 동구 동대구 우방아이유셀은 7.8%, 동대구 엘리넷들은 5.9%, 이어서 4.7%, 3.6% 순으로 올랐습니다. 이 중 3곳, 오페라 투르의 신민의 숲과 방촌역 세영 리첼,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은 실제로 지하철역까지 5분 안쪽입니다. 확실한 역세권입니다. 근데 나머지 2곳, 동대구 우방아이유셀과 동대구 엘리넷들은 동대구역까지 실제로 재본이 1km가 넘습니다. 걸어서 13분에서 15분입니다. 도보권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합니다. 그런데도 올랐습니다. 아마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라는 광역생활권 자체가 주는 힘으로 보이는데요. 좁은 의미의 역세권 때문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확실히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정반대 사례인데요. 아까 20% 빠졌다고 말씀드린 달서구 올배역 라운 프라이빗, 이 단지 위치를 실제로 재봤습니다. 올배역까지 딱 230m, 걸어서 3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신축이 바로 이 단지인데요.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인데 2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가격을 할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세권은 유리한 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 하나로 오르고 내리는 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근거 있는 신호일까요? 이번에 비교한 40곳을 놓고 최근 1년 거래량이 많은 순서와 가격 상승률 순서를 겹쳐봤습니다. 상관계수가 0.3% 정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무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법칙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상승률 상위 10곳은 평균 거래량이 40건 정도였고 하위 10곳은 24건 정도였습니다. 방향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발레가 있는데요. 북구 한신더유 이스턴 팰리스는 최근 1년에 67건이 거래되었습니다. 40곳 중 가장 활발한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10.8% 떨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가격은 하나의 변수로 설명되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 겹쳐야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편만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5억대, 6억대에 올라가도 똑같이 적용될 이야기입니다. 이제 준신축 쪽을 보겠습니다. 지은 지 6년에서 15년 사이 단지들이 사실 이번 순위표에 가장 많습니다. 20개 중 11개가 여기 속하는데요. 중구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동구 신천자이, 북구 칠성동 코오롱 하늘채, 한신도유 이스턴 팰리스, 달성구 다사업 죽곡 한신도유 플러스 같은 곳들입니다. 이 구간이 이렇게 두터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축 프리미엄은 이미 빠졌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날지도 않았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다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대구 부동산 시장의 허리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20개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도 단지별 편차가 꽤 있어서 같은 준신축이라도 학군이나 상권 접근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실거주로 들어가실 거라면 연식보다 그 안에서 입지 편차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어떨까요? 이번 순위표에서 가장 연식이 오래된 세 곳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 팔레스 3, 그리고 달서구 월성동 월성 푸르지오와 월성 월드 메르디앙 두 곳입니다. 메트로 팔레스 3은 지은 지 23년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1년 84타입 거래가 30건, 평균 4억 4,022만원입니다. 만촌동이면 범어동 황금동과 함께 대구에서 학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감가상각이 20년 넘게 진행되었는데 거래가 꾸준하다는 건 학군이나 생활권 같은 다른 이유가 나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두 곳도 이번 순위표에 들어있는데요. 월성 프로지오는 2008년, 월성 월드 메리디앙은 2009년 준공이니 둘 다 지은 지 17에서 18년입니다. 최근 1년에도 각각 55건, 33건 꾸준히 거래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단지치고는 거래가 마르지 않는 대구에서 몇 안 되는 스터디셀러 구축인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4억대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뭘 봐야 할까요? 오늘 데이터가 드리는 결론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신축을 본다면 역세권인지, 그리고 최근 1년 거래량이 실제로 받쳐주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오늘 나온 발레처럼 틀릴 수 있습니다. 준신축을 본다면 학군과 실거주 만족도, 그리고 같은 연식 안에서의 입지 편차를 먼저 봐야 할 듯합니다. 구축을 본다면 나이를 상쇄할 다른 이유, 학군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4억이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역세권 신축, 거래량이 많은 신축, 안정적인 준신축, 아니면 학군 구축.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유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댓글 반응 모아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한 이 원리, 역세권도 거래량도 절대적이지 않고 여러 조건이 합쳐야 한다는 이 얘기는 4억대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5억대는 어떨까요? 그리고 6억대는요?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같은 조건들이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5억대, 그 다음 6억대까지 같은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집 구하기 동행으로 만난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신축 매물 두 곳을 놓고 고민하셨는데 한 곳은 역에서 15분, 한 곳은 역세권이었습니다. 가격은 역세권 쪽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린 후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나 주변 생활권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드렸고, 두 매물의 최근 거래량까지 같이 비교해드렸습니다. 이외 다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국 역세권이면서 거래량도 받쳐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까지 같이 확인해서 방공제 문제도 정리해드렸고 지금 잔금까지 마치고 입주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억대라고 다 같은 4억대가 아닙니다. 신축 안에서도 역세권과 거래량이 갈랐지만 둘 다 절대적이진 않았고 준신축은 실거주 수요가 가장 몰리는 구간이었습니다. 구축은 학군이나 재건축 같은 다른 힘이 나이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결국 여러 조건을 같이 놓고 직접 따져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4억대로 이 조건들을 어떻게 같이 따져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직구하기 동행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산에 맞는 4억대 포트폴리오를 함께 짜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없이 더보기 링크로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공 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련 기관 자료 및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